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국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안에 딱 갇혀서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네, 마스크 네, 마스크 벗고 하는 것도 좀 익숙치가 않네요. 제가 있는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의료사협은 제가 알기로 울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25개의 의료사협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병원은 의사가 만들거나 돈 많은 이제 사무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료사협의 병원은 주민분들이 믿을 수 있는 의사, 내 몸을 신뢰하면서 맡길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셔서 주민분들이 출자해서 조합원님들이 세운 곳이 저희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의료나 돌봄이나 복지나 뭐 건강 나눔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많이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자 저희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제가 있는 곳은 이제 민들레 의료사협 안에 이제 의원, 한의원, 치과, 검진센터가 있고요. 총 6명의 의사가 있고 45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의료인과 복지인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저희 기관들의 이름이 다 길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힘들어하세요. 저희들이 전화 받을 때 안녕하세요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의 전홍주 케어 매니저입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뭐라고? 민들레예요. 그러면 민들레 이렇게 아시는데 제가 있는 곳은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동네돌봄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안에 이렇게 병원으로 이루어진 병원들이 있고 제가 있는 주민참여건강진센터가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센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병원에 오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방문 진료를 해드리거든요. 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 지역사회 의료센터.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돌봄과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이제 민들레가 지금 지역에서 지금 대전의 대덕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돌봄 체계로의 전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고민들을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돌봄 시스템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초고령 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이제 닥치면서 제가 알기로 부산이 올해 10월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초고령 사회라는 건 전체 인구의 20%가 넘으면 노인의 수가 초고령 사회인데요. 부산이 가장 빨리 지금 진입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노인 인구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돌봄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의료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들이 당연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이러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이름으로 2018년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만들고 2019년부터 선도 사업을 시작을 해서 16개의 지자체가 이제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억 이상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울산의 울주군이 네, 선도 사업에 참여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문제들이 이제 비용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비용도 감소시켜야 되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이제 당연한 거지만 나이 들어서 질환이 생기거나 몸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시설로 끌려가거나 뭐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그냥 있는 곳에서 의료도 받고 돌봄도 받으면서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 생을 마감하고 싶어 그게 커뮤니티 케어잖아요. 그런 욕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고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뒤에 돌봄 이제
저세 통합도로와 관련된 모형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이라 하면서도 어쨌든 중앙 정부를 통해서 지자체로 넘어오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제 복지나 돌봄 체계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원을 하게 되거나 뭐든 어쨌든 어려움이 생기면 동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취약하신 분들, 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 분들이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생기시면 행정복지센터 가서 공무원한테 도움 요청하기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 우리 엄마,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당장에 좀 아파서 몸이 불편한데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웃 뭐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는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딸내미? 딸내미 멀리 있어요. 근데 내가 당장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렇다고 뭐 응급실을 갈 정도는 아니야. 근데 누가 좀 와서 좀 보살펴줬으면 좋겠어. 병원 갈 힘도 없어. 친구, 맞아요. 친구거나 평상시에 신뢰관계를 쌓고 있는 친구나 이웃이나 아니면 뭐 주변에 의사가 있으면 의사한테 얘기하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데 행정동에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돌봄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근데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건 현재까지도 계속 그랬지만 동을 중심으로 공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대상을 보편화했지만 초반에 세팅할 때 저세 통합돌봄 대상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로 딱 지었어요. 그러면서 노인 모델, 장애인 모델, 정신질환자 모델이 있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병원이나 시설에 있으면 퇴원하면 어디로 가냐? 다 동으로 갑니다. 근데 저희가 민들레에서 퇴원 환자와 관련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퇴원을 해요. 이제 고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수술을 하셨는데 주변에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에 사회사업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에 지역 연계실을 2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딱 쳤을 때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그냥 퇴원시키면 되는데 딱 봤는데 보호자가 없거나 취약하신 분이거나 혼자 사시거나 그러면 병원에서 어디로 연결을 하냐면 동으로 연결을 합니다. 근데 동으로 연결을 해서 이분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좀 돌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동에서 맞춤형 복지팀에서 접수를 받아요. 그러면 맞춤형 복지팀에서 접수를 받게 됐을 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자, 이분이 퇴원을 해서 고관절 수술해서 집에 갔지만 당장에 뭔가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음식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아시겠지만 수술하고 나서 3개월까지는 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올 수도 없죠. 장기 요양 등급 신청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양 등급 받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서비스가 돌봄 서비스가 복지관에서 하는 맞춤 돌봄 서비스예요. 맞돌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맞돌을 만약에 신청을 해요. 근데 요양 등급을 3개월 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등급 심사 받기까지가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퇴원을 하시면 4개월가량은 혼자 있어야 돼요. 꼼짝없이. 혼자 스스로 다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려고 이제 준비된 게 이제 맞돌 서비스인데 복지관에 신청을 하면 복지관 또한 어찌됐든 사회복지사가 와서 심사하고 뭐하고 접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맞돌 서비스가 생활지원사라고 해요. 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가고 맞돌 서비스가 선정이 되면 생활지원사가 갑니다. 등급 외는. 근데 생활지원사들이 간다고 했을 때 매일 돌봐줄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중점으로 되면 일주일에 2번 정도. 근데 이게 뭐 돌봄을 일상생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안부 수준에서의 이제 돌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동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복지관을 연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은 집에 있는데 기력도 세하고 힘들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밥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청소 좀 해주면 좋겠고 당장에 누가 와서 수액 조치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방문 진료가 필요하거나 방문 의료나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한데 동에 떡하니 이제 넘기는 거죠. 동으로 이제 가라고 이제 연결을 해주면 동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시스템 자체가 돌봄 시스템이 읍면동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도 사업을 하는 곳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자체는.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선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지역이거나 하고 있더라도 이제 그런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현재 수준에서도 여전히 대상들이 이제 뭐 노인이 이제 제일 많고 그 여전히 이제 차상위나 수급자 이렇게 취약계층에 한도 지어서 돌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익산에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대전에 있고 자식들이 다 타지에 있는데 저 어머니가 갑자기 사고가 나면 우리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현재 지금 돌봄 시스템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되기 전에 그렇다면 이제 공공에서 어떻게 했냐면 읍명동 복지 허브화라고 해서 이제 사례 관리를 하는 이제 맞춤형 부지팀이 있는 동에 있는 이제 돌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리고 뭐 찾아가는 복지 상담이나 사례 관리를 하고 민간 협력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주민분들이 동으로 가면 동에서 이제 공무원이 집을 방문을 하고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들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퇴원 환자가 발생하면 검색을 해봐요. 행복이음 시스템에 딱딱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거는 맞돌밖에 없어요. 그럼 맞돌 전화해요. 그럼 맞돌에서 좀 기다리시라고 해. 그럼 그동안 저희 어머니는 대기. 그러면 한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대기. 근데 자녀가 저랑 뭐 언니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장 제가 대전에서 익산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주변에 우리 국장님처럼 친구가 없거나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없다면 근데 다행히 저희 어머니는 너무 인프라가 좋으세요. 교회 거의 권사님이신데 그 동네를 쫙 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단위로 하루에 한 명씩 권사님들이 오셔서 밥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안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데도 얼마나 관계가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종교 활동을 하시고 뭘 하고 한다면 가라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도 제가 막 꼭 교회를 말하지 않더라도 어디든 소속돼 있으시고 어디 나가시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자식들이 돌봐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절에서도 오시나? 네, 이렇게 돌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동에서 알아보고 맞돌이 연결하지만 이제 서비스가 검색해서 없으면 관리 그 시스템 안에 자원이 없고 돌봐줄 수 있는 체계가 없으면 그냥 공무원분들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혹시 주변에 그런 공무원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없어. 시스템에 없지만 내가 이 자원을 개발할 테야. 내가 이 분을 퇴원 환자분들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내가 돕겠어 하면서 막 공동체를 막 알아보고 막 지역 주민을 알아봐서 이분이 잠깐 맞돌이나 요양등급 받기 전까지 돌봄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막 만들어가는 공무원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동을 중심으로 모든 돌봄 시스템이나 체계들이 이렇게 딱 몰려 있긴 한데 굉장히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이제 곧 저희들의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그렇다면 저는 지금 현재 자식이 없는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서 하여튼 제 문제여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그래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민들레가 속해 있는 곳이 이제 대전이고 대덕구에 있어요. 대덕구는 대전에 5개 지자체가 있는데요. 5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노인 수도 많고요. 장애인 수도 많아요. 좀 가난하고 재정 자립도가 좀 낮습니다. 대전은 선도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고 대덕구도 안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구청장님이 굉장히 의지가 있으셔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19년에 워킹그룹 만들고 조례 만들고 조직 개편을 해서 복지정책과 안에 커뮤니티 케어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되게 획기적이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선도 사업을 하는 지역 자체도 전담하는 조직이 없었어요. 예산만 크게 막 받아왔고 이걸 어떻게 쓸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갖고만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았어요. 선도 사업을 하라고 하니 우선 신청해서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역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덕구는 어찌됐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에 이제 시범동이 이제 버빌리동이 저희 민들레가 있는 버빌리동이 저희 뒤가 거의 이제 주공 아파트, 임대 아파트예요. 그래서 수급자분들, 노인,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에 저희 민들레가 있습니다. 버빌리동에 그래서 동에 케어 안내 창구를 두고 이제 보건복지부가 하라는 대로 이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도 사업을 하면 어찌됐든 보건복지부가 어쨌든 설계해 놓고 마련해 놓은 시스템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대덕구는 선도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자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신가 봐요. 다른 길을 가는 게. 그래서 우리만 독자적으로 다른 길을 갔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면 어떡해? 그래서 보건복지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케어 안내 창구 운영하고 뭐 지역 케어 회의하고 하는데 이게 현재 시스템에서 읍명동 복지 허브하고 하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케어 안내 창구는 그냥 기존처럼 맞춤형 복지 팀에 가서 어려운 거 얘기하면 이제 사례 관리를 하는 거고요. 지역 케어 회의는 이제 특별하게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통합 사례 회의 기존에 이제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있으면 다양한 전문기관 분들 모셔가지고 회의하는 곳에서 크게 달라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시도하거나 이제 지역에 맞는 뭔가 체계를 만들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고 선도 사업도 또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지 시스템이 돌봄 시스템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방문 건강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 근데 보건소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한다고 해서 보건소가 뭐 조직 체계를 막 특별하게 개편하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처럼 취약계층 분들 방문 간호하고 하는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달라진 곳이 있는 사례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좀 배우고 싶은데요. 이제 그나마 조금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이제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때문에 방문 의료 사업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이제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사가 왕진을 가면 이제 의원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진 시범 사업에 방문진료 시범 사업에 참여하시는 의료기관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검색하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역에 계실 때, 그러니까 병원을 당연히 다리가 괜찮으시면 병원을 가지만 집에서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응급실 부를 수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내가 좀 몸 불편하다고 요양시설 갈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잠깐 의사가 와서 진료해주고 좀 돌봐주면 좋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 민들레도 하고 있고 이제 의료 사업들에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당연한 거지만 진료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1시간 환자 보는 것과 환자 한 분 만나려고 진료실 밖을 나가는 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에서 안 하려고 하겠죠. 이제 의료사업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저희는 뭐 영리도 추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문진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행히 저희 민들레 의료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원장님들이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건강 주치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방문해서 장애인분들의 건강권, 건강을 관리해드리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민들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공공이나 보건소에서 하던 것들을 1차 의료기관 가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임대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자분들이 의료 비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잘 아시지만. 그래서 고혈압 수치가 높으면 그냥 병원에 오세요. 그럼 약 받아가서 약 먹으면 혈압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또 막 관리 안 하고 막 이렇게 사시다가 또 높으면 또 병원 와서 약 먹고 또 떨어지고, 당뇨도 수치 조절 안 해서 당뇨 수치가 막 올라가면 와가지고 약 먹고 떨어지고, 이게 이제 그냥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병원비가 공짜니까 그냥 매일 그냥 병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들레는
이분도 오지 병원 안 오게 해야겠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게 해서 교육해드리고 이제 앞에도 말씀드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준비하면서 이제 선도 나라의 주요 선진국의 모델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보고 베낀 참고한 곳이 일본이에요. 저희와 좀 많이 비슷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장교 요양과 그 서비스가 있고 일본은 개호보험 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우리가 일본에 맞춰서 이런 서비스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지역 포괄 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지역 포괄 케어가 생긴 이유는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재정이 고갈됐기 때문이에요. 노인수가 저희보다 한 발 앞서서 몇 년 전부터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보다 저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재정이 거의 바닥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적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이 돈 없으면 이제 개호보험 안에서 뭐 재가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를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저희도 그러겠지만 가난하고 힘드시면 이제 서비스 못 받고 이제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일반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일본에서 시스템을 딱 정해서 이대로 하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지자체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재정이 없고 자원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시스템으로 할 수 없어. 이건 네트워크의 힘이어야 돼. 네트워크를 잘 갖춰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계속 그러고 있지만 뭐 읍면동 복지 허브도 그렇고 모든 복지 전달 체계나 돌봄 서비스 체계가 공공 중심, 공공 주도형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 이제 대덕구가 저희 민들레와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제 저희는 동네돌봄이라고 부르는데 동네돌봄을 추진하는데 누가 주도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이슈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이제 민들레 의료 사업인데 그렇다고 이제 공공이 민한테 주도권을 줄 거냐? 네, 절대 주지 않죠. 네. 어쨌든 공공성을 갖고 가야 되니까. 근데 공공성을 갖고 민간이 주도해서 가는 게 이제 의료 사업일 수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공성을 갖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니까. 근데 어쨌든 누가 하냐라고 했을 때 일본에서는 누가 주도해야 될지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체가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의료기관이면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공공이 그 지역에 가장 잘 연계 협력 구도를 만들 수 있으면 공공이 가는 거고, 아니면 복지관이 만약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복지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이제 희망케어 센터라는 곳을 운영해서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어떤 주체가 갈지는 가장 그 지역을 특성을 잘 알고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 협력이 가능한 자원이 가장 많은 곳에서 이제 함께 이 목표 추진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영국에서도 현재까지 복지 시스템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욕구에 맞춰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다. 영국 시스템이 문제가 많아서 관계적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국의 그 레디컬 헬프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되게 귀감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복지 시스템이 지금 현재 딱 지금 그런 구조거든요. 방문을 해서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했을 때 어르신이 좀 쌀이 없어. 쌀 좀 줘. 그러면 쌀을 검색해요. 그래서 쌀을 주시는 곳이 딱 나와. 그럼 자원 연결 갔어요? 네. 종결. 그러니까 욕구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보고 뭐 이게 이분의 삶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지, 삶의 변화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서비스 욕구에 기반해서 이 서비스를 연결했으면 이제
종결하는 시스템은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비스가 잘 갔는지만 관리하는 거지 그분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정말 어떤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통해서 복지관에서도 뭐 그렇게 어쨌든 사료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고 영국에서도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의 복지 시스템으로는 재정도 어렵고 자원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이분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건강해질 수 없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는 관리하지 않고 이제 이분들이 역량을 좀 높여서 건강 자치력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드리는 것에 집중하자. 그래서 그건 곧 이분들을 활동을 많이 하게 하고 참여를 많이 하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주민분들을 만나면 건강이나 돌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방 활동들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요. 그래서 건강반을 만듭니다. 그래서 4명에서 그러니까 5명에서 10명의 소그룹으로 이제 주민 어르신들을 이제 건강반을 만드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4명에서 5명으로 이제 5인 이하로 좀 줄이기는 했는데 모여서 이제 건강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노인분들이 거의 70~80%가 만성질환을 갖고 계세요. 여기서도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네, 비염도 만성질환이고요, 우울증도 만성질환이고. 네, 비만도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만난 어르신들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기본으로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만성질환은 생활을 바꿔야 되거든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분들은 혼자 사시고 특히나 아무도 이분들의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요. 만성질환 관리가. 그래서 주요 목적을 만성질환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어쨌든 주민분들과 함께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모여서 운동해요. 일주일에 2번씩 맨날 모여서 운동시켜요. 그래서 저희도 대전대학교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있고 되게 협조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건강운동관리학과 학생들이 와서 어르신들 운동시켜드리고 마음 산책이라고 해서 속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그 안에서 어쨌든 모여있는 5명의 어르신들끼리는 처음 만났지만 이제 서로 알아가야 되고 이 안에서 이제 이분들과 연결 지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반을 하면서 관계 만들고 운동하는 활동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제가 있는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줄여서 참센이라고 하는데요. 참센에서 이제 케어 매니저들이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계속 귀찮게 하는 거죠. 계속 나오게 하고 뭐 활동하고 참여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첩을 적게 하는 거예요. 식사를 뭘 하시는지. 뭐 그래서 맨날 잔소리하는 거예요. 국수 단품 먹지 말라고. 국수만 딱 먹고 끝내는 음식은 정말 안 좋습니다. 네, 라면, 국수 뭐 이렇게. 그래서 뭐든 귀찮게 많이 먹어야. 그러니까 당뇨라고 해서 꼭 뭐 이것만 먹으세요가 아니고 단품이 가장 해롭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걸 잔소리를 해서 수첩을 적게 해요. 수첩에다가. 그리고 운동을 몇 번 했는지 배웠으면 뭐 산책은 얼마 했는지를 꾸준히 적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강화폐 조각을 드려요. 민들레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인데 건강반에 오면 1000조각, 수첩 열심히 써오시면 1000조각 이렇게 드려요. 네, 그러면 열심히 써오시면 이게 쌓이죠. 3만 조각 막 이렇게 쌓이면 그걸 가지고 민들레에서 파스 사고 뭐 영양제 맞으시고 이런 활동들을 해서 더 건강을 지키시는 일들을 하면서 만성질환 관리하고 그 안에서 돌봄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반 안에서 한 어르신이 백신 맞으러 가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옆에 어르신이 같이 손 모시고 가고 한 어르신이 기력이 약해서 안 나오니까 옆에 있는 어르신이 처음 만났는데 그 안에서 관계가 맺어지니까 방문해서 반찬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서로 돌봄이 가능하게 되는 게 건강반 안에서 가능하더라. 그래서 되도록 많은 분들을 연결지고 관계 지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알게 됐고 당연하지만 모여서 운동하니까 당연히 신체 능력 점수가 좋아하고 노쇠 지수도 좋아지고 신체 나이도 젊어지고 뭐 하여튼
낙상 효능감이나 우울이나 삶의 만족도도 당연히 네,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뭐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운동하는데 그래도 더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힘이 없으신 분들은 케어 매니저가 1대1로 매칭을 해드려서 케어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많은 연결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서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런 걸 이제 사례 관리라고 하죠, 동에서는. 근데 보면 이분들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 등록되어 있는 정부 시스템을 보면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분들한테 다 매칭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삶이 별로 나아지지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수혜자처럼 보기 때문이에요.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면 우리 주민분들은 그걸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만나야겠어 라고 연결 딱 해줘요. 그럼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하시는 게 전화해서 약은 드셨어요? 그러면 안 먹었다고 하면 약 드셔야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어때 서비스를 연결 주면 그분은 그냥 이게 자기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 필요한 건지 모르고 그냥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수혜자 입장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고 주민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뭘 할 수 있고 필요한 게 뭐고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조금 발견해서 그분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힘을 키워서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들로 바뀌지가 않으면 이제 계속 이제 수혜자처럼 서비스를 주면 그냥 받고 주민분들은 이제 계속 정부에 의지하고 시스템에 의지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가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계속 키워드리는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제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과 주민분들과 목표를 함께 세우고 함께 보고 함께 하는 일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게 저희가 보니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여해서 서비스들이 수십 가지가 돼서 제가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했을 때 이 서비스를 모든 주민분들 돌봄 필요하신 분들 탁탁탁탁 주는 게 물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어르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이 분의 돌봄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나 기관이나 단체나 주민분들 공동체들이 같이 연계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도구 안에서 이와 관련된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팀 학습을 하거나 다양한 주체들을 발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의료가 저희 민들레만 가능한 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다직종, 다기관 그리고 주민분들도 오시게 해서 사회복지사가 못 가고 공무원이 못 가면 주민분들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 분들을 건강 리더로 양성해서 이분들이 그분들의 건강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이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옆에서 촉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건강 리더로 좀 양성하거나 주민자치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주민분들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 돌봄이라는 게 이슈가 이 의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이 동네에서 어차피 건강하게 살 건데 내가 이 지역을 안 떠날 거고 내가 나이 들면 어쨌든 급할 때는 공공 서비스를 받고 그게 아니면 이웃들과 돌봄을 주고 받으면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했을 때 없는 서비스를 공공에서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주민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 경제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협동조합을 주민분들과 같이 함께 창업 교육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주민분들 같이 교육을 해서 세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분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활동하면서 일자리로 이제 활동비도 받으면서 일자리로 연결되는 일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들레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대덕구 공공과 함께 하고 있고 다양한 민간 주체와 주민분들과 공동체와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같이 이런 돌봄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고 잘 마련이 되려면 다양한 이제 주체들 간의 협력과 플러스 저희가 주민을 바라볼 때 이제 수혜자가 아닌 힘을 키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바라보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가야 돌봄 체계가 결국에는 마련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